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빙하. 제가 정규기간이어서 오늘 온종일 일을 하고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습니다. 전 일하는 게 좋아요. 제 일이 좋고 이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또 잘하게 되면 될수록 더 좋아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새벽에 나와서 좀 생각 정리하고 문제 해결법도 찾고 고민이 있으면 또 털어내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좀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토대로 지금 시장을 빌어서 좀 조언? 제 주제에 조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22기 정규 강의 접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시장에 뭔가 결정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이거 많은 거 투입해서 만들거든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지금 시장이 진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 좀 이게 되게 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막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거 안 놓치셨으면 좋겠는데, 또 부동산 결정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벌써 또 접수 마감일이 돼가지고 계속 시간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때문에 힘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아요. 저는 맨 처음에 주식했다가 망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건드렸다가 망했었어요. 제가 부동산으로 제가 뒤져보니까 조금 돈을 벌었다라고 느낀 게, 제가 부동산 처음 돈 집어넣고 나서 8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앞에 4년은 완전 울면서 억지로 버텼고요. 안 팔리니까 이자 내면서. 그리고 뒤에 4년은 열심히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시간이 갔고, 앞에 주식은 이제 하다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 팔았으면 돼요. 안 팔았으면. 근데 이제 못 버티고 이제 팔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확인하니까 안 팔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버텼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주식도 망해보고 부동산도 망해보고 하다가 깨우친 게 있어요.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투자해보시면은 버티면 된다, 이거는 사실은 팩트가 아니에요. 버티면 더 망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만 끄집어내와서 버티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일단 여러분 망했잖아요. 제 말을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제가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사업하는 거랑 부동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여기 해당이 되고, 이 새벽 시간에 왜 이러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또 졸리니까 잠도 깨야 되고. 전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투자한 게 잘 안 되고 물렸잖아요. 그러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잘못되면 진짜 인생의 데미지가 되게 커요. 저도 여기저기서 영상 찍으면서 고백을 했지만 돈을 잃고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진짜 느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시간이 와요. 약간 공황장애처럼 와요. 전 시행까지 하잖아요. 시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옥이에요. 그럼 저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잘못되신 분들도 지금 적지 않아요. 정말 많은 충격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물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버티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제발 뻔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 하시잖아요. 저처럼 안 하실 거잖아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요. 부탁이에요. 어디까지 공부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손절치고 나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끝까지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감정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받아들여져요.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진짜 잠도 안 자고 죽을 똥 살똥 했는데 시험 문제가
제가 공부 안 한 방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똑같아요, 투자도. 근데 이제 막연하잖아요.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지? 코인 공부를 어떻게 하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하지?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이거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역사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역사가 한 40여 년 됐거든요. 그거를 연 단위로 끊어가지고 달달 외워보세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결 편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분 광역시나 지방도시의 아파트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불안하신 분들은 과거의 흐름, 이게 약간 머리 안에 아직은 조금 완벽하다는 표현은 좀 건방지긴 한데 조금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그게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 단어에 공포를 느껴요. 맞아요. 공부를 안 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공포에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또는 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단단해지고 기다릴지 말지 결정한 다음에 후회를 덜 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내가 시장에 더 빨리 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고요. 저는 정말 죽을 똥살똥 공부를 하거든요. 물론 제 능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차분하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냐면 인간이라서, 그리고 제가 날린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날린 돈은 제가 한 거잖아요. 누가 제 손목 꺾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돈 벌었으면 제가 가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세상 원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월세가랑 전세가에 좀 더 집중을 하시거나 과거에 미분양이 많았던 도시나 건설사가 넘어가는 도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했었는지, 과거에 이제 국제금융위기 2007, 2008이죠.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베어스턴스랑 리먼브러스 무너졌던 그 시절, 그 이후에 지방시장은 왜 올라갔는지, 지방 소멸 얘기 그때도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던 건지, 누가 올렸던 건지, 이런 거를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면은 중개사 사장님들이 꽤 많이 알고 계세요.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봐도 되고 데이터도 분석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괴로워요. 내가 여기 지금 물려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거나, 아니면 거꾸로 제가 2010년에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막 저 하우스포 책 읽고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결론은 못 판 건데, 팔리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런 공포의 감정에 팔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보시면서 결론이 나올 거예요. 팔아야겠다, 아니면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거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덮어놔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시장에 물려있는 분들은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이거 전세 만기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대출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세금이 계속 늘어났고 대출이 늘어났잖아요. 다 던지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던지고 나가는 이유가 뭔지도 파악을 해보시고, 이걸 언제쯤 그들이 멈출지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전 그걸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결론을 24년도 말에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5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제가 원했던 효과들이 나올 거예요. 약간 그 효과 부분이 가시화되는 건 올해 하반기를 보고 있는데, 전세 시장에서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겁먹지 말고 무조건 기다리세요. 뭐 존버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존버가 아니라 약간 제가 조금 이게 약간 좀 조금이라도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존버가 아니라 엄청 공부를 해야 돼요. 존버가 아니라 존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그렇게 절박하게 공부할 만한 동기가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목돈이 들어가 있는 자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들고 파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물려있는데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비난이 아니라 사람 체질인데, 내가 물려있는데도
공부를 죽어도 하기 싫다. 공부에 손이 안 간다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투자 종목이 안 맞거나 아니면 투자 분석에 있어서 스스로 막 독학으로 파고드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좀 다른데 저는 그냥 들고 파요. 현장에 나가보고 부딪혀보고. 근데 뭐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들이 있잖아요. 옮겨 타야 되나? 지금 이쯤이면 팔아도 되나? 이미 올라간 지역 지금 따라가서 사도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이 필요한 분들은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해요. 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한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잠을 잘 못 잔 날도 많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지만 솔직히 뭐 좀 약도 좀 먹었고, 근데 저는 좀 일을 크게 벌리긴 했어요. 제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마 오늘 이것도 집에 들어가면 까먹을 거거든요. 전 집에 들어가서요, 침대에 누워서 10분 이상 잠이 안 온 기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날 빼고요. 그 있잖아요. 막 그 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아예 못 누워요. 잘라고 누워지지가 않는데, 정말 정상적인 패턴에서는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항상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잘 안 되겠지만 저처럼 공부하는 데 쓰세요. 어차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차피 내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뭐 그걸 뭐 10분, 20분, 30분, 막 2시간, 3시간 막 컨디션이 안 좋아, 뭐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어 해봤자, 제가 다 해봤거든요.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변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공부를 하면 변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하게 돼요. 아, 이거 팔자, 털고 나가자. 죽어도 안 되겠다. 털고 나가고 부동산 2번 다시 보지 말자. 이것도 공부하고 결정해야 되는 건데,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카테고리를 떼어내는 건데, 이거를 남의 말만 듣고 책 한 권 읽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저를 통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고 결정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공부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를 찾아가는 길을 알려줄 거예요. 뭐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 창업이 됐든 비슷한 거네요. 부동산이 됐든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응원하고요. 저도 열심히 버티고요.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조금만 더 보내고, 참고로 저는 이제 오늘 정보랑 그리고 이동하면서 공부한 거랑 내용 취합해서 글로 요약을 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오늘 봤던 기사 스크랩하고 그런 거 마무리예요. 근데 뭐 집에 가서 이걸 딸그락거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 공부입니다. 여러분, 공부. 문제 해결, 이게 중요한 거지. 고민, 걱정, 고통은 피해갈 수는 없지만 효과적이진 않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요. 힘냅시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